자, 그러면 아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여기다가 div를 한 4개만 두겠습니다. 이거는 따라하지 마세요. 박스를 만들 거예요. 박스. 그 다음에 div 폰트 사이즈는 4rem, 폰트 웨이트는 볼드, 그 다음에 보더는 10픽셀 솔리드 레드로 하고요. 디스플레이는 인라인 블럭으로 이런 식으로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너비도 한번 구현을 할게요. 너비 같은 경우는 너비 한 400픽셀, 높이도 그냥 400픽셀 이런 식으로. 너무 큰가? 400픽셀은 너무 큰가? 300이라 할까요? 자, 그러면 박스를 그냥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박스가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다가 텍스트 얼라인도 마찬가지로 센터 줘서 이렇게 만들도록 할 거예요. 높이는 주지 말까요? 그냥 이거 지울게. 너비 높이 지우겠습니다. 헷갈리니까. 자, 그냥 단순히 이 박스가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박스가 있고, 제가 일부러 박스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좀 글씨 크게 키워가지고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뭘 배울 거냐면 패딩과 마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패딩과 마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 자, 일단 패딩의 종류에는 기본적으로 패딩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패딩 탑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패딩, 자, 이거는 지금 제가 이렇게 쓰는 건 여러분들 다 외우셔야 됩니다. 패딩 라이트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코드 올려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패딩 뭐도 있을까요? 바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패딩 탑, 레프트, 라이트, 바텀 요게 뭐냐? 일단 그러면 제가 이 div라는 녀석한테 이런 식으로 코드를 써볼게요. div한테 패딩 탑을 줘볼게요. 탑. 자, 탑을 한번 제가 100픽셀 이렇게 줘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보이시나요? 자, 화면 보세요, 여러분들. 딴짓 하지 마시고. 자, 패딩 탑을 주니까 어떻게 됐죠? 지금 화면 기준, 지금 박스가 빨간색이 박스가 있는데 박스 기준으로 안쪽 여백이 늘어났어요? 바깥쪽 여백이 늘어났어요? 자, 다시. 자, 패딩 탑을 없앨 때는 이렇게 되지만 패딩 탑을 주니까 어떻게 돼요? 자, 박스를 기준으로 안쪽 여백이 지금 늘어난 걸 볼 수 있죠. 자, 패딩은 뭐냐면 이 해당 박스를 기준으로 안쪽 여백을 주는 문법입니다. 속성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패딩 레프트로 써볼까요? 패딩 레프트.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박스를 기준으로 안쪽에서 왼쪽 여백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패딩 라이트라 쓰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박스 기준으로 오른쪽 여백이고요. 당연히 패딩 바텀이라고 쓰게 되면 뭐겠어요? 박스 기준 아래쪽 여백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패딩은 뭐다? 자, 패딩이 뭐라고요? 패딩은 박스 기준으로 안쪽 여백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쪽 여백. 그럼 안쪽 여백에서 내가 위로 줄 건지 왼쪽에서 줄 건지 오른쪽으로 줄 건지 아래를 줄 건지 이런 식으로 결정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패딩을 이렇게 쓰게 되면 한꺼번에 주는 게 가능한데, 일단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얘는 50픽셀, 그 다음에 100픽셀, 그 다음에 150픽셀, 200픽셀 이런 식으로 코드를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주게 되면 이건 뭐냐면 상하좌우예요. 자, 차례대로 얘는 위, 패딩 탑, 그 다음에 패딩 라이트, 패딩 바텀, 패딩 레프트, 시계 방향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패딩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쓴 다음에 4가지 속성, 위, 오른쪽, 아래, 왼쪽을 한꺼번에 주는 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위, 아래, 위, 오른쪽, 아래, 왼쪽 이런 식으로 주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만 주고 싶다. 위, 아래만 주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쓴다? 여기다가 100픽셀 준 다음에 제가 0이라 써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쓰게 되면 이건 뭐냐면 내가 위, 아래라는 거는 Y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Y축을 100픽셀 주는 거고, 정확하게는 탑과 바텀을 100픽셀 주는 거고, 좌우를 0을 주는 게 가능합니다. 대신에 반대로 쓸 수도 있겠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0이라 쓰고 나는 100픽셀 이렇게 쓰게 되면 뭐예요? 위아래를 0으로 줄 수 있고 좌우를 100픽셀 줄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이건 뭐겠어요?
위아래를 200픽셀 주고 좌우를 100픽셀 주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패딩은 박스를 기준으로 안쪽 여백을 말하는 거고, 그러면 제가 이거를 이렇게 써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된다? 상하 좌우 200픽셀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상하 좌우. 그냥 여러분의 패딩만 쓰고 하나만 쓰게 되면, 하나의 속성만 쓰게 되면 상하 좌우가 이런 식으로 200픽셀이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패딩을 조금 더 정밀하게 조절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또는 나는 위아래만 줄래, 좌우만 줄래 해가지고 패딩을 주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바로 뭐다? 패딩이라는 속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진 같은 경우도 패딩이랑 비슷한데, 자, 그러면 마진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진 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진 레프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진 라이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진 뭐도 있겠어요? 당연히 바텀이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얘도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제가 마진을,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마진 탑을 줘볼게요. 탑. 그러면 얘는 어디가 늘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자, 100픽셀 주니까 어떻게 돼요? 자, 박스를 기준으로 안쪽 여백이 늘어났어요? 바깥쪽 여백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바깥쪽 여백이 지금 늘어난 걸 볼 수 있죠? 자, 마진은 뭐냐면 박스 기준으로 바깥쪽 여백을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박스 기준으로 바깥쪽 여백을 말한다.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마진탑을 100픽셀 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녀석 박스 기준으로 바깥쪽 여백이 늘어났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레프트 줘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세요? 박스 기준으로 왼쪽. 그쵸? 자, 그 다음에 라이트 해볼게요. 박스 기준으로 오른쪽. 그 다음에 바텀 줘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박스 기준으로 아래쪽에 이런 식으로 여백을 주는 게 가능하다. 자, 마진도 패딩과 사용법이 유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아이고 150픽셀 그 다음에 200픽셀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시계 방향이에요. 마진 탑, 마진 라이트, 마진 바텀, 마진 레프트. 그러니까 위 50픽셀, 오른쪽 100픽셀, 아래쪽 150픽셀, 왼쪽 200픽셀만큼 이런 식으로 마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정밀하게 조절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나는 좌우는 안 주고 위아래만 줄래? 그러면 어떻게 한다? 100픽셀 준 다음에 0 이렇게 주게 되면 위아래는 마진을 여러분들이 100픽셀 주는 게 가능하고 좌우는 0을 이런 식으로 마진을 주는 게 가능하고요. 나는 위아래, 즉 Y축은 0을 주고 왼쪽, 오른쪽, X축은 100픽셀 줄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도 주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위아래 0, 좌우 100픽셀만큼 여러분들 마진을 주는 것도 가능하고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마진을 어떻게, 제가 만약에 200픽셀 이렇게 썼어요. 그럼 이건 뭐겠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상하 좌우의 마진을 여러분들이 부여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패딩과 마진에 대해서 지금 설명드렸는데, 자, 패딩은 뭐다? 패딩은 박스 기준으로 무슨 여백? 안쪽 여백입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자, 마진은 박스 기준으로 어느 여백? 바깥쪽 여백이다. 그래서 패딩과 마진은 굉장히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패딩과 마진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됐습니다.